안녕하세요. IDSL 학부연구생 최승혜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한 논문은 AWQ Activation Aware Weight Quantization for On-Device LNM Compression and Acceleration입니다. MLSYS라는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논문이고 오늘 기준으로 사이테이션은 299회입니다. 자입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일단 연구의 모티베이션으로는 LNM을 엣지 디바이스에 직접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으로 꼽았습니다. 그 이유로는 엣지 디바이스에서 데이터를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하는 데 소요되는 지연 시간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상비서, 챗봇, 자율주행 차량 등 실시간 애플리케이션에 유리한 오프라인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민감한 정보를 로컬에 유지함으로써 데이터 유출 위험을 줄일 수 있고 데이터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연구의 주요 컨트리뷰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반에는 LNM 성능의 중요한 웨이트 채널을 식별한 뒤 이를 양자화하여 손실을 줄이는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차이니 챗이라는 효율적인 추론 프레임워크를 설계하여 엣지 디바이스에서 LNM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델 양자화 및 LNM 양자화 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자화 방법은 QAT와 PTQ 두 가지로 나뉘며 PTQ는 QAT보다 적용이 쉽고 리그레션이나 백프로파게이션과 같은 추가적인 학습 과정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는 PTQ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LNM 양자화에는 웨이트 8 액티베이션 8과 웨이트 4 액티베이션 16과 같은 웨이트만 양자화하는 두 가지로 분류되며 본 연구에서는 웨이트만 더 작은 비트로 양자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집중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제안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WQ에서는 먼저 모델의 가중치만을 양자화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트레이닝과 리그레션 없이 더 중요한 가중치를 보호하면서도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왼쪽 그림은 RTN 방법으로 모든 가중치를 동일하게 양자화하는 기존 방법입니다. 이런 방식에서는 양자화로 인해 성능 저하가 커 퍼플렉시티가 사시선점 2에 달합니다. 오른쪽 그림은 중요한 가중치 1%를 FP16 형식으로 유지하여 양자화를 생략하는 방법입니다. 액티베이션 디스트리뷰션을 기반으로 가중치를 선택하며 퍼플렉시티 13으로 RTM 방법보다 성능이 상당히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방법처럼 액티베이션 디스트리뷰션을 기반으로 가중치를 선택하는 방법이 성능에서 제일 좋다는 사실을 이 표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OPT 모델에 대해 액티베이션, 웨이트, 랜덤에 기반하여 양자화 방법을 적용한 후에 퍼플렉시티를 비교한 표입니다. 액티베이션 디스트리뷰션을 기반으로 중요한 가중치를 보호하는 경우의 퍼플렉시티가 초록색 부분에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0.1% 정도의 웨이트만을 FP16으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모델의 크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이러한 혼합 데이터 타입은 시스템 구현에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웨이트를 FP16으로 유지하지 않고 양자화하면서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온 방법이 액티베이션 어웨어 스케일링 방법입니다. 이 방법도 액티베이션 디스트리뷰션에 기반하여 각 채널의 평균 크기를 구하여 최적의 스케일러를 찾는 방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웨이트를 보호하기 위해 퀀타이제이션 전에 스케일링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방법과 관련된 시계관을 말씀드리자면 n은 양자화 비트 수, 델타는 양자화 스케일러입니다. 주어진 가중치 w에 1보다 큰 s를 곱한 후 입력 x를 s로 나누어 스케일링합니다. 일대 델타 프라임은 새로운 양자화 스케일러입니다. 스케일링 전후의 오차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오차의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웨이트 그룹 W에서 하나의 요소를 스케일링해도 해당 그룹의 최대값은 대부분 변하지 않기 때문에
델타 프라임과 델타는 거의 같은 값을 가지며 S는 1보다 크므로 중요 웨이트에 대한 상대 오차는 매우 작은 수로 도출됩니다. 시뮬레이션 기반 웨이트의 중요도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가중치 채널의 중요도가 단순히 가중치 자체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채널이 처리하는 액티베이션 스케일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어떤 채널이 더 큰 액티베이션을 처리한다면 그 채널의 모델 성능은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채널들을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이 스케일링 팩터를 사용합니다. 이때 XX는 각 채널의 평균 액티베이션 크기이며 알파는 이를 몇 배로 스케일링할지를 결정하는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최적의 알파를 찾기 위해 아래와 같은 최적화 문제를 풀게 됩니다. 먼저 수식의 첫 번째 부분을 보시면 이것은 손실함수 L을 최소화하는 스케일링 팩터 S를 찾는 최적화 부분입니다. 즉, 가중치 양자화로 인해 성능 저하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S를 구하는 것이 이 식의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손실함수 L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Q는 가중치를 양자화하는 함수입니다. W는 모델의 원래 가중치 행렬이고 X는 입력 데이터입니다. 이 손실함수는 간단히 말해 양자화된 가중치로 인해 원래 가중치와 입력 데이터 간의 차이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최소화함으로써 우리는 양자화된 모델이 원래 모델과 최대한 유사한 성능을 낼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 소식은 최적의 알파를 찾는 과정입니다. 손실함수는 스케일링된 가중치가 원래 가중치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나타냅니다. 이 손실을 최소화하는 알파를 찾음으로써 가중치 양자의 역량을 최소화하고 모델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알파는 그리드 서치를 통해 변화시켜가며 최적의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0부터 1 구간에서 진행하며 알파가 0일 때는 스케일링을 적용하지 않음을 의미하고 알파가 1일 때는 탐색 공간에서의 가장 큰 스케일링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른쪽 그림은 채널별 액티베이션의 평균 크기를 구한 다음 최적의 알파를 찾아는 스케일링한 후 양자화를 진행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젯은 AWQ 기술을 활용한 고효율 LNM 추론 프레임워크입니다.